전국에 계신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1위 적중여신 문풀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여러분과 2021년 7월 24일 수행된 군무원 9급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요. 2021년 7월 수행된 군무원 시험은 두 번째로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출제처에서 우리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문제가 고르게 분야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도는 명상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기존의 문제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웠느냐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까다로운 문제가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함께 군무원,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같이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또 다행이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공부했던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다음 2022년 7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2022년 그럼 군무원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 이야기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문항별 분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다소 고르게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보니까 좀 네가 비중이 높은데? 다만 다른 해에 비해서 그죠? 보통 이제 우리 군무원 문제가 문법에 정말 많이 힘을 주고 한자에 정말 많이 힘을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할 때 그래서 예년에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고른 분포 문법이 전체 40% 전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문학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문학이 24% 그래서 지금 변하고 있는 공무원 수험의 흐름에 약간 편승한 느낌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문학 전체 20% 그래서 역시 문학의 비중이 만만치 않았고 지문을 의무를 안 줘. 한자를 그대로 원문을 제시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런 전략 역시 아주 군무원스러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휘 한자 굉장히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문제의 난도가 높아서 아마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더불어 해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어휘 한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때 어느 정도 스스로의 위치를 점검하시는 용도로 아마 이 수업을 활용하시게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내가 분야별로 어느 정도인지도 같이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면서 또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이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 역시 우리한테 문법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1번 오늘 이것으로 치사 감사의 인사를 갈음하다. 뭐 하는 거죠? 대신하다, 교체하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대신하다, 교체하다, 즉 대신하다의 의미로 쓰고 있고 나서 갈흠하다. 너의 뜻을 여러분 꼭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갈음하다. 너는 대신하다, 교체하다. 이것으로 저의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 자리를 갈다, 갈아치우다, 갈다에서 나온 갈음하다가 되겠네요. 두 번째, 내노라 하는 제게 인사들. OX. 네가 틀렸죠? 나이로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네가 나이로라에서 온 말로 내로라 하는 내로라 하다로 써야 하고 너를 내노라 하다로 쓸 수가 없죠. 네가 X입니다. 예산을 대충 걷잡아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디귿 잡다의 걷잡다냐 티읕 잡다의 걷잡다냐를 묻고 있죠. 디귿은 거두어 잡다. 불이 났어. 네가 불이 산길이 퍼지고 있는데 네가 불길을 거두어 잡을 수 없다 할 땐 너를 디귿 걷잡다를 쓸 거고 다만 겉으로 헤아리다의 의미일 땐 너를 티읕 걷잡다를 써야겠죠. 따라서 예산을 대충 겉으로 걷잡아서 즉 대충 헤아려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보시오. 가능한 표현. 더불어 그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히기를 꺼려했다. 슬픈 문장이네요, 여러분. 자, 우리말 부딪다라는 용어는 그죠? 네가 부딪다라는 동사는 첫 번째 주어가 능동적으로 가서 주어의 능동 행위일 때 그러니까 주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부딪다 쓸 수가 있고요. 주어가 두 개일 때, 두 개의 주어가 꽝 하는 상황일 때 부딪다를 쓸 수가 있고 이 치는 강세접사 따라서 부딪다 쓸 수 있는 자리는 동일하게 누구도 쓸 수 있다. 부딪치다 또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눈길, 나의 눈길, 너의 눈길 그래서 나의 눈길과 그의 눈길이 두 개의 주어가 부딪다, 부딪히다 충분히 문맥상 너를 쓸 수가 있는 자리 따라서 부딪히기를 꺼려했다 가능하고요. 우리가 살짝 함께 알아두면 좋은 어휘 뭐가 있느냐 부딪다에 대한
주어가 당했어. 우리 문맥상 피동이란 말을 쓰죠. 그럴 땐 뭐를 쓴다? 부딪히다. 그치? 그러니까 주어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꽝 했을 때 주어는 차에 부딪히다. 내가 차에 부딪히다 라고 주어가 당했다의 뜻일 때는 너를 쓸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을 찍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휘, 사실은 한글 맞춤법에 있는 어휘들을 우리한테 모아서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범의 어휘들을 암기해 가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겠죠.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고르래.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할 얘기 많죠. 모르다 본용어, 척하다 보조용어. 그치? 모르다 척하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다. 뭐 하는 게 원칙? 띄어쓰는 게 원칙. 뭐 할 수 있다? 붙였을 수 있죠. 뒤에 보조용어니 척하다, 체하다, 양하다, 만하다, 성쉽다, 뻔하다, 듯하다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보조용어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원래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쓰는 게 허용되죠. 역시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항을 묻고 있어. 뒷동네 넘어갈 만도하다. 원래 만하다라는 보조용어니 있죠. 그러니까 넘어가다라는 말과 함께 넘어갈 만하다라고 우리가 띄어쓰는 것이 원칙. 붙여쓸 수 있다. 넌 안 되죠. 왜 안 되죠? 넘어가다, 넘다, 가다. 복합어, 즉 네가 복합어가 됐기 때문에 붙여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한테 준 문장은 뭐가 끼어들었다? 조사가 끼어들었어. 반드시 앞뒤를 띄어쓰기 해줘야겠죠. 그래서 넘어갈 띄고 만도, 띄고 하다. 잘 지켰네요. 두 번째,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몇 띄고 등의 정체가 새는 단위성 의존명사. 이때 몇은 관형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띄었어야 하고 몇 등이다, 즉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서 너를 리을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때 지는 네가 시간의 경과가 아니니까 이다의 활용 붙여쓰기 해야 하고 걱정이 가득하다. 문제 없죠. 가득하다. 네가 하다가 붙은 파생어니까 한낱말. 더불어 그 책을 그의 정체가 읽어서 관형사가 되고요. 다 읽다. 다의 정체가 부사. 다 읽는 대에, 다 읽는 일에, 이 대는 다른 명사로 치환이 가능한 의존명사 자리가 되고요. 3. 1이 정확하게 쓰고 있죠. 1이 세는 단위성 의존명사, 3이 수관형사, 2는 조사. 더불어 걸렸다. 잘 썼어. 너무 쉬웠지 사실은. 1, 2, 3번 너무 명백하고요. 4번이요. 그는 돕기는커녕 이때의 그는 위에 그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저 뒤에 이 책, 그 책 할 때는 관형사이지만 그는, 그가 뒤에 조사를 취하고 있는 너는 체언 뒤에 조사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돕다를 명사처럼 돕기는 이라고 해서 보조사를 취한 다음에 는커녕, 은커녕 너도 보조사, 너도 보조사, 조사, 영거푸 붙였어야죠. 그러니까 는커녕, 은커녕 보통 밥은커녕, 먹기는커녕 해서 은는커녕으로 등장할 텐데 붙였어야 함. 방해할 생각만 하다. 방해하다 생각 뒤에 보조사 그것만 하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뒷동네는 잘했는데 은커녕, 는커녕 조사는 영거푸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핵심. 띄어쓰기의 원리를 좀 아셔야죠. 원리를 인지하고 적용하는 능력까지.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원리에 대해서 적용하는 연습 필요하다를 보여주는 문제. 정답은 4번.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밑줄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시작부터 이제 한자어가 나와서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심리전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졸지 말고. 왜? 쫄다는 비표준어. 마음 졸아들다 졸다. 쫄지 말고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사람 다 당황할 거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정신 차린 사람 많이 호랑이에 물려가도 살아남을 테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푸셔야겠죠. 목판이 오래되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훼손. 그러니까 뭔가 네가 상하게 되었다. 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의 훼손인 건 확실하죠. 그래 놓고 이런 분실된 경우 판목을 다시 만들어서 보충하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네가 훼손됐으니까 보충해야겠지.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보판, 보수판. 너무 친절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훼손, 이 덜회자, 덜손자, 상할회자, 덜손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읽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았겠어. 몰랐다 치자고. 그런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판목을 다시 만들어서 보충한다. 친절하게 네가 보충하다라고 소개하면서 이게 보판 보수.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이 보충하다 할 때 쓰는 그 보수. 그러니까 물건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웃 의자 붙는 보충할 보를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핵심 뭐냐?
보호할 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전을 보호하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람과 나무, 물건을 보호하다 할 때 네가 아니라 네 이름은 보호할 보자거든. 그런데 보호할 보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 보충해라. 뭔가 빠져있는 너를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를 깊다. 빨래를 뭔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구멍이 난 녀석이 있어. 그래서 구멍을 깊다, 기워 입다, 너를 기울보 보통 이렇게 공부하시기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최소한 너 펼치면 옷 의자 그러니까 뭔가 구멍 뻥 난 너를 보충해 넣는 너를 넣어라 라고 그랬는데 강조한 거구나. 그래 놓고 반목의 일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깎아내고 대신 다른 나무판을 박아서 글자를 새겨. 나무판을 뭐 했다고요? 박아서 글자를 새겨. 이 나무판을 뭐라고? 매목. 땅에다 박았으니까 묻을 매자 매목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매목에 글자를 새로 새긴 거 상감. 야 진짜 깜놀했어요. 상감 나온 거 보고. 우리가 왜 국사 시간에 상감기법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가 또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거기 파내고 거기다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거 가루 박아놓는 걸 상감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상감이 코끼리 상자에다가 네가 산 뭔가 산 무너질 감 이런 거 아셨어요? 이런 글자를 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사책에 이렇게 가로로 들어있는 걸 본 기억은 있겠지만 진짜 난해한 선택지가 있었어. 다만 명백하게 네가 보충하다의 뜻의 보자라고 우리한테 친절하게 강조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명백하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억, 너 이름 읽어보자. 시작. 헐, 회, 덜, 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멍이 뻥 났잖아요. 이걸 도구 같은 걸 가져가서 손으로 뭔가 지금 구멍 뻥 나게 만들었다 라고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뜻글자. 한자는 뜻글자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도장 찍어야 합니다. 신의 한 수 한자 들으셔야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들으시면서 친해져야죠. 특히 구무원 준비하신다면 한자를 절대 빼놓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 손 읽었다면 정말 대길이고 몰랐다 해도 네가 무슨 보여? 지킬 보라고 오늘 네가 사전에 올라가야 돼서 본 건데 네가 지키다, 보전하다, 보호하다의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호하다의 네가 아니라 보충하다, 뭔가 채워넣다, 깊다, 뭔가 구멍 난 너를 메우다 라는 뜻의 네가 와줘야 된다가 포인트. 한번 읽을게요. 지킬보, 판목판, 기울보, 널빤지판. 재밌는 건 한자에서 얘도 나무목이고 얘도 나무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쇄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해하지 않고 놔둔 너를 보판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뭔가 보충하기 위해 만든 판을 지금 보판이라고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 이름은요. 무들매, 나무목, 매목, 매장하다 할 때 너를 쓸 거거든. 이 글자 우리 동네 필수니까 좀 봐주시고. 네 이름은요. 코끼리상, 새겨, 널감, 상감. 지금 문맥에 맞게 뜻을 가져온 거. 이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사실 알기 참 어려운데 이 기회 여러분에게 부탁. 상감기법에 코끼리 상자 들어가는구나 정도는 좀 봐두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봅니다. 네 번째 문제 가보죠. 자, 4번과 5번은 사전을 우리한테 똑하니 제시하고 친절했죠? 고르다 내용에 대해서 4번, 5번 문제를 풀어라. 그래놓고 자,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 얼마나 열심히 했어. 무슨 관계? 동음, 이의어. 즉 얘하고 얘는 발음은 동일한 발음. 그러니까 동음인데 이 차이가 있어. 의미에. 그러니까 얘하고는 같은 애 다른 애 완벽히 다르네. 다만 품사는 얘가 동사인데 고르다 너는 뽑다의 뜻이다. 엄마가 사진을 쫙 주죠. 야 누가 마음에 들어? 이 중에 뭐 해봐. 골라 그치? 픽하란 뜻입니다. 네가 마음에 드는 애를 선택하다 동작이야. 그러니까 너를 친절하게 고르다 골라. 네가 모음을 붙이면 모음 앞에서 의가 도망가고 리를 더 생긴다. 무슨 불규칙이다. 불규칙이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두 번째 동사라고 소개하면서 뜻을 두 가지를 보여줘서 첫 번째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뭔가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그러니까 아마 울퉁불퉁한 땅을 고르다, 평평하게 하다의 뜻이 있는 모양이지. 너도 역시 땅을 골라 라고 해서 네가 불규칙 용언이다. 친절하게 힌트를 주고. 두 번째,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다듬거나 손질. 그러니까 줄을 고르다, 기타 줄을 고르다, 기타 줄을 잘 골라라 뭐 이럴 때 너를 쓴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마지막 너는 고르다 골라 역시 불규칙인 건 맞는데 품사가 바뀌었어. 뭐래? 형용사 몇 자리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 뭘 취하지 않아?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 착하다. 혜원을 착하다. 불가능해. 혜원이 착하다. 주어만 취할 수 있고 더불어 얘 특징은 뭐라 했냐면 네가 한결같다 혹은 순조롭다로 쓴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뭐가 한결같아? 혜원의 치아가 고르다. 한결같다. 이가 고르다. 한결같다. 또 뭔가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대. 뭐가? 숨이 고르다. 고른 숨소리. 숨결이 고르다. 라고 해서 네가 한결같다. 순조롭다의 의미로 너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했어.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위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무슨 관계? 동음, 이의어. 명백하고요. 고르다 1, 2, 3 모두 골라. 무슨 불규칙? 불규칙. 확실하고요. 고르다 2, 고르다 3은 다시 가보자. 뜻을 몇 개씩 줬어? 2개씩 줬어. 그러니까 뜻이 많다. 무슨 근데 얘는 지금 뜻이 몇 개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넌 다이어가 아니구나. 다시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동음, 이의어. 그러니까 완벽히 달라. 다만 너한테 뜻이 여러 개다라는 건 네가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다의어라고 부를 수 있고 다의어는 같은 애 다른 애 같은 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3번 확인하죠. 뭐라겠느냐 우리한테 고르다 2와 고르다 3에 대해서는 네가 다의어인데 고르다 1은 다의어가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 더불어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형용사. 그치? 예쁘고 있다. ing로 쓸 수가 없어. 착하고 있다. 네가 동작일 때만 ing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진행형이 불가능하다라는 문법적 지식을 하나 묻고 5번 문제는 이걸 묻고 있어. 정답은 4번이고 미술진 고르다가 위 사전에 고르다 2의 2. 이야 우리한테 진짜 좀 수준 있는 문제를 준 거죠. 일단 고르다 1. 픽을 제거해야 돼. 자, 픽 찾아줘요. 시작. 4번. 그치? 이 문장의 서술어를 저 사전에서 픽해서 써라. 선택하다. 그러니까 초이스의 의미인 너가 몇 번? 고르다 1에 해당하니까 널 지워버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 찾을 거예요? 고르다 3. 형용사 찾아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서 그 곳을 판판하게 골라 놓아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고르다의 뜻인 거지. 목적어가 있어. 더불어 자 요즘처럼 고른 날씨 소개하시죠. 뭐가 뭐하다. 날씨가 고르다. 목적어를 취하지 않네. 얘 뭐야? 형용사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네가 순조롭다. 얘는 3번에 있었던 두 번째 뜻의 의미로 우리가 짝짓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뭐가 됐든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확실해. 더불어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주던 숨을 고르다 라고 목적어를 우리한테 줬어. 그럼 여러분 소개하시죠. 1번은 뭐 했대? 울퉁불퉁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뜻 중에 울퉁불퉁한이 명백하게 있으니까 몇 번에 몇 번이야? 2번에 1번 짝짓기를 해야 하고 그러면 몇 번 남는 거네? 3번 선생님 얘는 악기가 아닌데 쇼? 물론이지. 거기 소개하기를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 플러스 알파가 많다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하고 뭐요? 숨을 고르다. 앞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의 숨이 고르다. 물론 여기다가 숨결이 고르다라고 결을 넣어도 되겠지? 이랬다면 품사는 뭐게? 형용사. 그치? 근데 숨을 뭔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이구나. 숨을 목적어를 취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 쓰임과 이 쓰임은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네가 형용사적 특징을 계속 우리한테 묻고 있구나 까지 생각했다면 정말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 그러니까 너를 지워버리는 게 아주 의미가 있었고 왜? 관형절이잖아. 뒤에 있는 이 채연이 앞으로 와서 날씨가 고르다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네가 형용사적 쓰임이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고 너는 픽이니까 네가 1번이구나 고르다 1이구나 라고 명백하게 지울 수가 있고 남는 너 중에 울퉁불퉁하다를 지워버리면 남는 게 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훨씬 쉬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연습해야죠. 사전 이렇게 놓고 찾는 문제도 연습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사전을 주지 않고 우리한테 문제를 제시할 때도 풀 수 있을 만큼 이런 문제 열심히 연습했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문제풀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두어야겠죠. 그럼 6번 문제 건너갑니다. 자, 6번. 정말
정말 공무원 비문학 문제가 이렇게 수준이 높구나 라고 새삼 느끼게 했던 그런 문제. 아래의 문장이 들어가 가장 적절한 위치로 옳은 것은 그래놓고 제시된 문장의 내용이 뭐였냐.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은 나중에 나타난 새로운 관습이다 라고 해서 문학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것, 그것이 나중에 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 내용을 주었어. 그러면 우리가 단락별로 좁게 잡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하면 자 좁게 잡았다 더불어 좁게 잡았다 그러니까 좁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어 스타일로 풀게 되면 이 좁다라는 의미를 명백하고 제시하고 있는 다라의 다 앞에다가 딱 집어넣고 싶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단순하게 푸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가라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의 범위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어. 네가 변했대. 그러면서 한문학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함께 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대. 더불어 실용적인 글도 적지 않게 포함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와 함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범위가 뭐했다? 넓었다. 더불어 실용적인 글도 뭐했다? 포함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서 이런 글도 포함을 했대. 그래놓고 시대가 변하면서 이 문이라는 개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시, 소설, 희곡이 아닌 것 가운데는 수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태여 따로 붙이는 글만, 이것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문학 세계의 준회원 정도로 인정하기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만이라고 문학의 범위를 뭐 했다? 좁혔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좁게 잡았다는 당연하고 여기서 이미 무슨 얘기를 한 거네. 좁혔다 라는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좁혔다 1, 좁혔다 2, 좁혔다 3의 뜻이니까 그 좁혔다의 의견을 전체 받아주기 위해선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집어넣어라. 가와 나 사이에 집어넣어라 라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좁다 찍어서 저 나다 사이에 연결하기엔 너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국어 문제 풀 때 영어 풀듯이 단순하게 단어만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단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정리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시사점을 주는 문제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어디 뒤에? 가문단 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그래서 상당히 시험장에서 난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7번 문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건 역시 규범 또 어휘, 문법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시험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아무래도 나 자리 뺏겼나 봐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자 쓸 때 아무렇게나 저렇게 날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가 굉장히 머리 아팠겠죠.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빼앗다 라고 할 때 무슨 받침 쓰게? 시옷 받침을 써. 남의 물건을 빼앗다. 이걸 줄여봐. 시작. 뺐다. 그치? 그러니까 네가 본니말과 준말을 쓸 수가 있는데 빼앗다 할 때 시옷 받침 쓰고 너를 뺐다 할 때도 시옷 받침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자, 문장에선 지금 뭐 했냐면 빼앗기다 라고 해서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다 접사를 넣었어. 역시 너를 줄여도 뭐라고 할 거게? 가 되겠지. 그래 놓고 지금 과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용언의 어간에 엇을 넣으면 되죠. 혹은 뭐 at을 넣을 수도 있겠지. 지금 여기서는 문맥상 네가 아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오도 아니니까 어를 지어넣었어. 그래서 빼앗기었다. 역시 뺏기었다 쓸 수 있고 합쳐줘. 시작. 빼앗겼다 라고 쓰든가 아니면 뭐라고? 뺏겼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시옷 맞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래도 나 자리 뺏겼나 봐요. 빼앗기다, 빼앗기였나 봐요. 뺏겼나 봐요. 어떤 형태든 네가 시옷이 쌍시옷이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더불어 2번.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엄청나네. 자, 어디가 문제거나 하루 동안 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해요? 하루 띄고 동안. 시옷이 필요가 없고 네가 합성어가 아니야. 한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3일 띄고 동안. 이 동안은 얼마 동안. 영어의 during 하나의 명사거든. 그러니까 네가 합성어 눈사람처럼 한낱말이 된 케이스가 아니니까 너를 단독으로 띄어쓰게 해야 하고 저 시옷은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그런 일에 발목 잡에 번번이 주저앉았지. 명백한 나가리죠. 어디가? 번번이 라고 써야지. 한 번 할 때 세는 단위성 의존 명사 번 뒤에 다시 명사 번 쓰고서 네가 파생접사 이를 붙이면 품사는 부사가 되고 너는
이 명사마다, 즉 번마다 매번 이란 뜻으로 쓰겠지. 그러니까 번번이라고 명백하게 써야 하고, 설령 물음표 했다 치고 물음표 했다 치자. 그럴 때 4번 저희 아이의 석차 등수 100분 니은 받침 뒤에는 뭐라고 쓴다? 율이라고 쓸 거지. 원래 너의 이름이 률인데, 그치? 누구랑 오면 앞말에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과 만나면 뭐로? 율로 바꿔 쓸 거고, 그러면 나머지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받침일 땐 원형을 밝혀서 률이라고 제시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100분 니은 받침이니까 100분 율이 1%만 올라도 좋겠습니다. 엄마가 그죠, 우리 아이 등수가 100분이 1%만 올라도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네가 명백히 정답이라는 걸 아셨다면 아마 나머지 선택지에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 국어도 공식이 있습니다. 원래 원음이 룰인데 네가 앞말에 몸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땐 두음 법칙을 적용해. 그래서 율로 표기해야 하고, 니은을 제외한 나머지 받침일 땐 원음을 밝힌다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나아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아, 100분 니은이구나, 그러니까 율이구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너를 찍을 수 있겠죠.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모든 국어를 다 외운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국어를 다 외웁니까? 제대로 된 중요한 공식들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시험장까지 가져가야 답 찍을 때 나머지 우리를 뭔가 혼란스럽게 하는 너로부터 정답을 지켜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서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해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을 찍어야 해요. 8번 갑시다. 아래 글의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접속으로 옳은 것은, 우와, 진짜 이 문제도 멋졌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시험장이라면 정말 살떨리게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락이 2개죠. 단락이 2개니까 우리는 얘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 그죠?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골턴 소개한 건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다라는 어떤 정보를 하나 줬고요. 이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래.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어떤 초창기 멤버인가 봐요. 그러면서 진화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을 했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다. 띠리링. 그의 관념은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앞에 빅토리아 편견과 관련된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온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의 관념이 빅토리아 시대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 편견이 뭔 뜻이요? 치우친 생각. 그러니까 지금 칭찬한 거야, 유혹한 거야? 욕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의 주장이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세트 메뉴구나라고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지. 그 무슨 얘기냐면 그가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주장이 오늘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니은번을 선택할 수가 있다. 니은번 골라봐. 시작. 그리하여,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4번은 에러야. 그리고가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니은번은 명백하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너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백해. 그럼 이제 우리는 4번을 지우고 남으면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중에 이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기억을 뭘 넣을까? 여러분 보세요.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 다시 읽을게. 찰스 다윈의 사촌이었던 골턴은 초기 진화론자로서 진화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은 객관적 진술을 하나 줬지. 그래놓고 그에 대한 평가, 근데 그 사람 편견이 있었어 라고 지금 그에 대해서 깠지. 이 관계는 자 1번에 그래서 관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명백하지. 객관적 진술을 준 다음에 소개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소개 다음에 갑자기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명백하게 에러. 그다음 니은번. 자, 그리고는 A 그리고 B 이 두 개가 무게가 나란할 때 예쁘고 착하고, 그치, 무게가 나란할 때 온단 말이지. 근데 앞에는 객관적 진술 주고서 뒤에는 지금 깠어. 이런 사람이다. 띠리링 문제가 있었다. 인데 여기서 그리고 나오긴 어색하지. 그러니까 남는 게 몇 번 이게?
3번. 그래서 답이 3번. 그러니까 네가 완벽한 역적 관계냐라고 하면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앞에 다시 가볼게요.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근데 나쁜 평가. 그러니까 나쁜 평가, 아닌 평가, 나쁜 평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가능하죠. 물론 4번에 그런데도 가능해. 그러는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화제 전환의 접속어인 그런데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네가 그리고가 올 수 없다고 지워버렸잖아. 그러니까 답은 명백하게 3번이다. 제가 늘 강조하죠. 괄호 문제가 있을 땐 뒤에 녀석이 일단 키를 쥐고 있어. 그 뒤에 녀석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나머지 선택지를 두고서 왜? 항상 우리한테 선택지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야. 왜? 얼마나 많은 접속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이 네가 고민할 건 이거다 라고 우리한테 지금 제안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택지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관식이면 죽어. 이 문제를 주관식으로 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답을 맞히기가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그런데 주관식이 아니라 우리한테 4개 중에 골라봐라고 지울 수 있는 단서를 분명히 흘릴 거라는 거지. 그 단서를 여러분이 잘 골라 잡아야겠죠. 특히 독해가 어려우신 분들, 일행과 함께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 중에 신의 한 수 비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완전 이번에 대박.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길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게 구성했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혹시 내가 독해 문제가 있다. 특히 일행까지 준비하시면서 영어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 영어가 안 된다. 그 국어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한 수 시리즈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잔소리를 해드립니다. 국어 문제 가볼게요. 완벽한 단순함기죠. 왜려? 물었어요. 우리한테 모두 맞는 문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리모, 콘에 있는 버튼, OX, X 다 틀렸죠? 고쳐주세요. 리모, 컨트롤, 컨디션, 컨이야. 그러니까 네가 컨트롤하다 뜻이 컨트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컨트롤. 너는요, 버튼이라고 써야겠죠. 벤젠, 신어, 알코올.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알코올이 있었고 신호도 들어는 봤는데 벤젠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럼 물음표야. 그럼 놔두고 3번 전원 코드를 컨센트. 이상하지 않아? 콘센트. 친구 뭐 더 있게? 콘텐츠. 묶어서 같이 외워. 콘센트, 콘텐츠. 콘센트, 콘텐츠. 같이 외워버려. 그래서 네가 콘센트, 콘텐츠. 컨텐츠가 아니라고. 컨센트가 뭐야? 콘센트지. 그러니까 어색한 네가 명백하게 있었고요. 나가리죠. 확실하게. 땡큐죠. 뭐요? 선루프. 그렇지. 선글라스, 선루프. 선글라스 외웠다면 선이 될 수 없다는 건 아주 명백했을 거고. 스폰지도 이상하죠? 스펀지. 그러니까 명백한 에러를 우리한테 주고서 약간 낯선 벤젠 같은 애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벤젠 추정이 아주 불가능하지 않은 낱말이니까 준 거고 명백한 에러가 있으니까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을 찍어야지. 핵심. 시험장 가면 항상 이렇게 외래 같은 범주는 정해진 범주가 없어. 정해진 시험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낱말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시험에 꼭 필요한 어휘들을 외워줘야 해. 핵심 뭐예요? 리모, 컨.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그치? 더불어 너, 알코올 먹으면 늘어져. 더불어 신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어. 또 같이 외워두면 떼끼리가 될 거고. 너 이름은요? 콘센트, 콘텐츠. 우리 시험 굉장히 좋아한다고. 더불어 너는 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루프. 일본어나 베트남어처럼 진짜 네가 된소리가 많아서 된소리를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된소리 표기를 지양한다는 거지. 외래어 표기에서 그런 원리와 기본적인 암기를 가지고 있다면 시험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정답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10번 문제 가죠. 10번, 11번 우리한테 문학을 줬어.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시험장 가서 우리 얼마나 쫄아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원문을 제시해버리면 정말 살 떨리겠지. 그러나 분명 연습했잖아요, 여러분. 연습한 작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이 역시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10번 문제는 전국인의 상충국에 대한 소리를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고 11번은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밑줄을 먼저 풀고 싶으면 밑줄을 다이래도 풀어도 되겠지.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대로다. 여기 우리한테 밑줄을 주고 물었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못 읽었다 칩시다. 수풀에 우는 새는 을 못 내겨워. 이걸 못 이겨서 소리마다 디리링이로다.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이 새가 뭔가 이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서 소리마다 이런 내용 담고 있다 라고 지금 누굴 보면서
새를 보면서 자기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앞뒤를 보면 칼로 말하는가? 칼로 말음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우리 이것도 였잖아요. 야단스럽다. 그치? 상춘국 어디 갔어? 봄에 소풍 나가거든. 그래서 봄 짱 좋아 라고 상춘국이라는 가사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네가 화자와 산수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답을 찍을 수는 없고 여러분. 더불어 산수 자연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환, 한을 담고 있다. 후회와 한이다. 후회와 한이 담긴 작품이 아니야. 상춘곡 봄이 짱 좋아가 주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2번 산수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이라는 흥겨움의 마음이냐. 3번 산수 자연의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본문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이 있긴 있어. 3번 내용 어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모르다 호세 짝대기. 그러니까 내가 호자 짝대기 호자이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혼자다. 야, 이 한가한 가운데 이 참맛을 아는 사람, 다른 아는 사람 없고 나 이 자연에 지금 혼자 있어. 아유, 나 혼자라서 좀 안타깝네. 다른 사람 좀 같이 놀이면 좋겠네 라는 내용이 없진 않지만 그 밑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는 건 자연 짱 좋아에 어울릴 만한 답 몇 번 찍어야 해요? 2번을 찍어야지.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수풀에 우는 새는 새가 울고 있대. 근데 춘기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부리고 있다. 진짜 새가 이랬어? 아니잖아요. 새는 지금 배고플 수도 있고 아니면 새는 지금 슬플 수도 있는데 지금 새가 자기한테 이랬다는 얘기는 누구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을 새한테 집어넣은 거지. 네 글자로 말해줄래요? 그치? 새한테 자기 감정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지금 새하고 지금 대화한 거잖아. 이 새가 가지마 이러고 무슨 자기한테 지금 이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 됐다. 네 글자로 말해줄래? 무라일체를 뭔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네가 무슨 방해물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무슨 후회와 한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엔 너무 어색했다. 그러면 10번 제시된 박스 읽고서 이 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살짝 4번 같은 경우 서사, 본사, 결사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가사에 대한 설명이 맞아. 가사에 대한 구성이 서사, 본사, 결사 시작하면서 이야기 짧게 하고 중간에 쭉 길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결사 마무리하는 부분에 3단 구성 맞죠. 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가사에는 뭐가 없어요? 영구, 종구, 후렴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4번 같은 거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더불어 1번 홍진의 묻힌 분과 대답하는 형식이 있는지.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그랬으니까 묻고 대답하니까 대답까지 있는지를 찾아라. 그 얘기고요. 2번 나의 공간 이동. 그러니까 내가 장소를 이동했는지를 찾아라. 제가 공간 이동, 시선 이동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공간 이동은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장소를 옮겨야 공간 이동이야. 다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왼쪽 봤다가 앞에 봤다가 오른쪽 봤다가 이런 거 무슨 이동? 시선 이동. 그러니까 단순한 시선 이동인지 공간 이동인지 우리한테 확인하라고 지금 요구한 거고. 3번 이웃을 끌어들임으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봄이 참 좋구나. 이건 무슨 화? 주관적 표현 주관하겠지.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쁘대 라고 말해줘야 이게 객관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건 미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인 거잖아. 근데 이쁘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해줬어 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아름다움이 객관화된 표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이 참 좋구나 라고 말했으면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의 주관적 표현이야. 근데 만약에 난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라고 말했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어떤 표현이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가봅시다.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거 좀 읽었어야 됐어.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 잡으면서 띠리링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홍진 붉은 먼지 속세죠. 속세에 묻힌 분들이요 인해생에 어떠합니까?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옛사람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뭐가 있네요. 질문이 있어. 물어. 그러면서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거가.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하다 많을 텐데 근데 왜 그들은 이 앞에 주어가 생략됐어요. 왜 그들은 살림에 묻혀있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또 한 번 의문문이야. 그러니까 답변은 듣지 않고 계속 혼자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요? 라고 지금 사실은 혼자 즐기면서 하는 혼잣말에 가깝죠. 그러면서 수간, 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흐르는 시냇물, 푸른 시냇물이 있고 수간, 몇 칸 안 되는 띠집, 그러니까 초가집을 이 흘러가는 시냇물 앞에 두고서 내가 송죽 우룰리에 이 뒤에 뭐가 있대? 소나무, 자, 소나무 그려? 소나무, 자, 소나무, 또, 대나무, 그치, 대나무, 와, 그림 중이네, 여러분. 소나무, 대나무, 우룰리. 아주 소나무 대가 많은가 봐. 울창한 그 속에 내가 풍월 주인, 자연의 주인 되어서 이 안에 있대. 핵심 포인트. 뭐가 됐단 얘기네. 나 자연과 함께 살아요? 나는 자연이다! 됐단 얘기네. 네 글자로 말해줘. 시작. 무라일체. 시작부터 무라일체야. 그러면서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시간이 뭐로 바뀌었구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은 해가 지는 그 안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고 녹양방초 아주 푸르른 버들과 꽃다운 풀들이 새우, 가는비, 가랑비 중에 이 비마저 푸르게 보인다. 봄 오니까 뭐하다? 좋다. 보니까 지금 꽃은 피어있고 가랑비 내리니까 더 푸르게 보이고 좋구나. 뭐 이래요. 계속 가보죠. 칼로 빨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마름질한 건가 붓으로 그려낸 건가 마치 마름질 왜 옷을 자르는 걸 마름질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꽃의 모습이 나무의 모습이 마치 칼로 이렇게 마름질한 것 같고 붓으로 그려낸 것 같고 이걸 만들어낸 조화신공 조화로운 신의 공력이 사물마다 이 모든 만들어 놓은 자연의 사물마다 현사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참 멋지구나 계속 주관적 감탄. 그러면서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어머 멋지지 자기한테 아양을 부린대. 그러면서 친절하게 무라 일체허니 라고 뒤에 얘기도 해줬네. 그러니까 너에 대한 힌트가 앞뒤로 다 못 박혀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고 흥이의 다르소냐 흥이 내가 자연과 다르겠어 자연과 내가 흥 역시 한 가지다 라고 힌트 있었구나. 더불어 시비에 걸어보고 살인문 앞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살인문이 있나 보지. 그 살인문 앞에 걸어도 보고 정자에 가서 정자 그려 정자에도 오마이갓 앉아보니 미안해 여러분 작품이 너무 거지 같네요. 소요 음영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소요 천천히 걸으면서 음영 노래를 읊조렸대. 정산 부르면서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 이 한간 가운데 참맛을 알 사람 없이 모르다 혼자로다. 나 혼자래.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이웃 얘기를 마지막에 하긴 하네. 여보세요 이웃님들 우리 같이 봄 구경 갑시다. 봄 소풍 갑시다 라고 이웃을 끌어들인 대목은 있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봄의 아름다움 객관화 라고 이 어려운 말을 감당할 애가 없어요. 더불어 그러면 1번 OX구나. S 뭐가 없어서 대답이 없어서 그러니까 묻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고 다만 나의 공간이동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집 앞에 있다가 정자에도 앉아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카메라 들고 얘가 여기 있는 장면도 찍어주고 정자에 간 장면도 찍어주고 뭐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뭐 있구나 공간이동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10번 정답은 2번이었고 11번 정답 역시 2번이었죠. 앞뒤 힌트가 명백하게 있었어. 우리가 뒤에 물알체를 읽었다면 사실 이 11번 문제도 굉장히 쉬웠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쫄지 마 여러분. 항상 밑줄 앞뒤에 힌트가 있구나 라는 문제를 푸는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원리를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까 고전도 이런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구나. 다만 고전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읽어가야겠죠. 읽어야 시험장 가서 우리가 이렇게 답을 볼 수 있는 심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이걸 전혀 읽어본 적 없다면 얼마나 더 떨리겠어. 물론 여러분이 읽어본 적 없는 지문 앞에서도 쫄지 않은 연습을 문풀할 때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본 지문이라면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능력도 배양해 가야 하지만 기본적인 지문을 읽는 연습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시험장 가서 훨씬 더 자신 있게 답을 쓸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2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고르래. 그래놓고 잠자코 앉아있노라며 한 큼직한 사람이 느리느리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탑을 지나 종로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 들었는데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는 음향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네가 기울다의 피동사이다. OX S 그치 의미상 귀를 기울게 하다 뭔가 의미상 개하다에 가깝지 네가
당했다의 뜻에는 전혀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리 몇 번이 확실하네요. 1번 나가리. 답에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번은 나가리 영향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이게 명백하게 에러인 건 확실한데 다만 사전을 찾으면 우리가 진짜 손에 든 물건을 앞으로 기울게 하다일 때만 기울다의 사동. 그러니까 물론 이 기울이다가 무엇을 기울게 하다, 기울다의 사동으로 존재해요. 다만 지금 음향의 귀를 내가 진짜 이렇게 기울게 잡아당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동의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이렇게 귀를 뭔가 대고서 집중해서 듣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이 기울이다 뜻을 가지면 네가 다이어로서 기울다의 사동도 있고 어떤 것을 집중해서 듣게 되거나 어떤 것을 집중해서 하게 될 때도 우리가 기울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상 손을 뭔가 몸을 혹은 어떤 내가 들고 있는 대상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하다는 분명히 명백하게 기울다의 사동이야. 다만 귀를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기울게 한 건 아니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늘 기울다의 사동을 안 보고 다만 뭔가 집중해서 어떤 것에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하는 액션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등장한다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죽었다 깨도 뭔 아니야. 피동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상 오히려 사동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 자, 망치를 많이 매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에다 꽁꽁 매듭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망치를 어깨에 뭔가 걸고 가는 중이니까 어깨에 뭐 해야 해요? 뭐이 매다. 가방을 뭐이 매다. 그치? 네가 뭔가 책임을 뭐이 매다. 짊어지다의 뜻이니까 뭐이 매다 써야 하고 전미사 지기 여러분 뭐 알아요? 산지기, 문지기, 청지기. 지기가 접사구나. 몰랐다면 이번 시간에 지기가 접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네가 붙으면 파생어가 되고 너는 뭐뭐 하는 사람, 특별히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종루를 지키는 사람, 그 종이 있는 누가. 그러니까 종루를 지키는 사람을 종루지기. 더불어 산을 지키면 산지기, 문을 지키면 문지기, 양반집 댁을 지키는 정지기.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좋겠고 엄지손가락을 한자로 뭐라 불렀게? 무지. 근데 이제 나오면 또 손가락 공부하자 그러겠지 저한테. 그죠? 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린 거 하나 둘 셋 넷 6개 그린 거 아니지? 4개 그린 거 아니지? 자, 네가 엄지라는 말 당연히 쓰고요. 무지, 거지. 제일 커서 클거자. 그래서 이런 말을 써. 그러니까 네가 거지 같다 그거지가 아니라 한자에 큰 거인 할 때 거자에다 손가락 지자를 쓴다고. 네가 검지라는 말을 쓸 거고 네가요. 중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길어서 장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너는 약지. 그리고 네가 새끼라고 부르는 그래서 너무 새끼가 그렇잖아. 그래서 소지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지. 살짝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명칭이구나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갈 내용 아니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였다고. 요즘 사동피동 진짜 핫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범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문제. 정답은 1번 찍었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13번 이번엔 로마자 표기법 중 옳은 것 골라라 그랬네요. 뭐 순대가 나올 줄이야. 저의 솔푸드 영혼의 음식. 자, 순대 OX S 저 웃기겠어. 순다이 뭐야 이게 그죠? 순 불러줘요. SUN 대는요 DA 네가 왜 소문자? 음식 이름은 소문자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를 고유명사 처리 안 하고 보통명사 처리한다는 뜻이고 물론 이제 미국 신문에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할 땐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이 다른 나라에 소개되니까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로마자 표기법 안에서는 일단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네가 뒷동네가 틀렸고요. 광희문 발음은 자 네가 받아쓰기는 의이지만 위에 자음 올라가 있으니까 이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광희문으로 읽는 것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만 로마자 표기법에서 의는 반드시 뭘 밝혀라? UI를 밝혀라. 그러니까 UI가 없으니까 나가래예요. 더불어 너는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광지 WANG 희는요 HUI 문은요 MUN이라고 밝혀주어야겠지. 더불어 왕십리는 얘가 도시공구 읍면 리동가의 리다 S 동네 이름이 왕십리야. 그러니까 발음해줘. 시작. 왕십리. 그치 네가 왕실리가 되든가 왕십리가 돼서 네가 유마 리을리을로 동화되든가 미나미로 동화되는데 네가 리을리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네가 실라의 상황이 아니니 네가 왕십리 자음동화 비음아 일어나야겠죠? 반영하죠. 왕 대문자 WANG 심은요 SIM 니는요 NI로 쓰겠지. 그러니까 너 왕십리 이게 뭐니? 자 너는 정릉이라고 읽어. 정능이라고 읽어.
정능 우리 강능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어. 네가 전능이 될 수가 없으니 미나미로 동화돼야 해. 그러니까 정능이 돼야 하고 정 J-E-O-N-G 능 N-E-U-N-G 넌 당연히 릉이니까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 고유명사 처리하고 있구나. 정답은 몇 번? 4번을 찍어줘야겠죠.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괄호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놓고 말소리 자 저 독은 몰라도 몇 글자요? 두 글자요. 음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음이 다를 때 무슨 괄호? 대괄호. 그러니까 네가 음성이라고 못 읽었어도 괄호 안팎의 음이 다를 때는 대괄호, 같을 때는 소괄호 쓴다고 우리가 열심히 외웠으니까 너는 맞는 설명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 모두가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로 들어갔어요. 건물까지 들어갔어요. 선택이 가능하다를 보여주는 무슨 괄호? 중괄호 명백하게 네가 나가리죠. 더불어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라고 해놓고 괄호 바깥괄호 그러니까 괄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괄호 바깥괄호에 대해서 네가 지금 안에는 소괄호 쓰고 밖에 괄호를 대괄호로 썼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문장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문제. 그래놓고 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보충하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보충 설명에 대해서 뭐도 가능하고 소괄호도 가능하고 대괄호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뭔지 보충했다라고 봤다면 소괄호 불가능하지 않고 대괄호 역시 가능하지. 물론 이걸 또 음이 다른 그 버전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보충 설명 추가한 관계구나라고 봐주셔야죠. 다만 명백한 에러가 있는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몇 번 찍어요? 2번 찍어줘야겠죠. 자, 15번부터 17번 문제 이어가 볼게요. 15번, 17번 문제는 지문이 가나다라마로 나와 있고 우리한테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단어부터 골라라 해놓고 16번은 순서 배열, 17번은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일단 15번 문제를 먼저 풀고 싶죠, 여러분. 일단 성행하다, 왕성하게 어떤 게 행해질 때 성행하다. 가령 뭐 종교 같은 것들 불교가 성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편승 편할 편자에 오를 승자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해 내가 올라탔어. 어떤 거에 내가 올라타는 상황이 됐을 때 기회에 편승하여 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죠. 세 번째 기승 일제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절 그러니까 기운이 이길 승자인데 기세가 아주 등등한 그때를 우리가 기승을 부리다라는 말로 쓰죠. 네 번째 유행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이거의 확산 성행의 확산이었을까 편승의 확산 기승의 확산 유행의 확산 정답은요. 유행의 확산 15번 문제가 비교적 쉬웠죠. 유행의 확산은 30년대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어떤 유행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유행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핵심은 뭐래요? 유행. 그치. 유행이 언제 왔군요.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끌지치야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 무슨 뜻이야? 똑같아. 우리가 뭐 유행하면 다 똑같이 입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그런데 이 뉴욕이나 파리의 유행은 경성에서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뭔가 동시에 똑같이 뭐 이런 얘기네요. 이는 물론 자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라고 말해놓고 우리한테 순서 문제를 물었으니까 나냐 다냐 마냐 선택하래. 그럼 한번 나부터 읽어볼게요.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유행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소개하시죠. 뭐래? 다르다. 그러니까 앞서 뭐라 그랬냐면 획일적이다. 네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것은 당연히 영화를 비롯한 과학기술 얘들 덕분이었다 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어놓고 이는 다르다. 뉴욕거리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 거리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의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수가 초가지만큼의 차이가 났다. 뭔가 차이가 있다. 너에 대한 상술. 그래놓고 경성 모던 거리의 유행은 이 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 자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래놓고 다 달라. 유행은 일주 동안의 지구를 4바퀴 재밌죠 여러분 4바퀴 예스러운 표현이다. 돈다는 전문만큼이나 빨라서 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은 자 파자마라는 치미 패션 어디서요?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을 했었대. 얘가 곧바로 서울에서도 유행하고 서구에서 시작하긴 이 유행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뭐였다? 동시적. 여러분 답하시죠. 가뒤에 이어질 내용은 나구나 다구나
다가 확실하지. 그치? 다가 확실해. 왜냐면 네가 동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 뭐 해야 해? 그러나 달랐다. 이렇게 가야 내용상에 뭔가 전개가 그럴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가 다음에 일단 누구인가 확실하구나. 다가 확실하고 다 뒤에 나가 확실해지면 우리한테 답을 준다. 몇 번이라고? 3번. 그러니까 끝날 때 어떻게 끝났냐면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 그랬으니까 근대와 전근대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야. 한번 가볼게요.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뭐 덕분이었다? 미디어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동시적 유행에 대해서 앞서 가달락에서 네가 영화와 같은 미디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미디어 얘기가 함께 우리한테 들려주는구나.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 속성세계인 명백하죠. 네가 먼저야 얘보다. 어떻게 알아? 속성세계인이란 말을 작은 따옴표로 먼저 소개해야 너를 작은 따옴표 없이 자유롭게 소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작은 따옴표로 등장했다는 건 네가 먼저다 라고 우리한테 사실은 힌트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뻔하니까 하나만 찾으면 마라를 그대로 답으로 주었던 거기도 한 셈. 그럼 라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올 수 있었던 게 미드 덕분이었다. 미드 덕분에 유행 그리고 근대가 들어왔다.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 라디오와 같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고 지구 한번도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나고 있구나. 나한테도 영향을 미쳤구나 깨달았대. 규방 여성이 근대 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핵심 포인트 아주 빨랐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근대 여성이 됐대. 신문, 라디오, 미디어 같은 이런 것들 통해서 속성세계인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우리한테 캉캉캉.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세계와 함께 가는구나 라는 것도 깨닫겠지만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대.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주었던 것이다. 네가 뭐에 대한 설명이야? 저 앞에 나에서 어디 끝났어요?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 라는 내용을 지금 마지막에 상수라고 끝난 거구나라고 우리가 내용의 완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6번 명백하게 3번밖에 답을 찍을 수가 없고요. 1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강조해드렸죠? 몇 번 나가리? 3번 나가리. 그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야. 어디서 시작했었어? 아까 우리 파자마 어디 있었게? 치미 패션 다 달라. 명백하게 치미 패션 놓칠 수 없게 작은 따옴표 콩콩 찍어놨어. 그래놓고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유행하던 파자마라는 침의 잠옷이죠 여러분. 이 침의 패션이 곧바로 서울에서 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확인 안 해도 명백하게 3번을 찍을 수 있는 너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 땐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핵심을 머릿속에 지녀야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 먼저 풀고 어디 보고 어떻게 해나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아마 시험장에서 이렇게 복합으로 문제를 주면 굉장히 정신없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숨 쉬고 차분히 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 접근하시는 게 숨 쉬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 10초가 뭐야? 1초? 3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숨 쉬고 차분하게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부탁. 18번. 어려웠어요. 우리한테 다음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거. 사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한자냐, 한자가 아니냐. 네가 고유어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장작불의 장자가 뭔 장이겠어? 긴 장이겠지. 그러니까 장작이라는 게 길게 쪼개내가 장작이거든. 쌍동밤 들어는 본 적 있나? 쌍룡, 그죠? 쌍룡은 한자일까 우리말일까? 한자야. 그러니까 쌍동할 때 이 쌍이 쌍으로 니네 지금 말썽을 피우는구나 할 때 그 쌍이 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쌍동밤 할 때 동자가 아이 동자인 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저 쌍이 한자구나. 그러니까 핵심 여러분이 장작의 쌍동에 네가 한자구나 아시는 건 제 생각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빚이 있다며 빚이 왔담. 사랑채, 사랑가채. 몇 번이 정답일까? 1번이 정답. 저 사랑해 할 때 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브의 사랑이 아니고요. 집사자에다가 행랑을 의미하는 랑자가 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한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채 할 때 사자가 집을 의미하는 사자였지를 기억했다면 비지땀 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이중부정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1번. 상당히 비지땀을 택하기란 시험장에서 좀 손 떨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명백하게
장작 할 때 장이 한자구나. 쌍으로 쌍용 할 때 쌍이 한자구나. 꼭 하셨어야 하고 사랑채 할 때 저 사랑이 우리말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러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랑채 할 때 사랑이 행랑 할 때 그 랑이 한자였구나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면 1번 찍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19번, 20번 문제가 현대소설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에 묶여있네요. 우리 19번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런 건 껌이죠, 여러분. 문맥적 성격이 하나, 고기잡이, 그 다음 니은번 이번에 감자, 디귿번 이번에 나룻배, 리을번 이번에 신장로. 찍어봐. 신장로죠,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고기잡이, 감자, 나룻배라는 건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형적 고향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뭔가 아직 개발되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신장로, 제일 먼저 개발이 이루어질 때 일단 뭔가 도로를 놔야 뭔가 막 와들고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장로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신장로 놓는 거였다면, 그러니까 뭐 뺏어가려고 해도 길이 있어야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발전의 토대를 상징하는 걸로 많이 등장해서 제가 신장로 정답은 4번을 찍었어야 하고요.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식으로 가장 적절한, 사실 여러분이 이 작품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고요. 몰랐다면 시험장에서 이 박스를 읽고 푸는 문제. 이 글은 그죠? 지금 정씨 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고향이 많이 변했다. 네가 알고 있는 고향, 저 고기잡이하고 감자나 캐고 나룻배나 있었던 그런 고향은 사라지고 이제 신장로가 있는 그런 고향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을 들려주면서 맨 마지막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에서 달려갔다. 눈발이 달리는데 어둡대. 눈은 내리죠. 하강. 문학에서 하강은 새드야. 게다가 어둡다. 이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왜? 정씨는 방금 고향을 잃었거든. 그러니까 고향을 잃은 정씨가 이 작품에서 이 박스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 1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어딘가. 빼앗긴 우리의 땅에 봄 통일이 오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빼앗긴들이라고 말하기가 모호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이 누구한테 빼앗겼다가 아니라 고향이 변했다라는 뜻이니까 빼앗겼다는 표현이 에러가 돼요. 다음 두 번째,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라. 우리 반어법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어. 울면서 나는 죽어도 안 울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겉뜻과 속뜻이 반대다. 여기 지금 안 울겠어 라는 내용이랑 짝짓기는 좀 모호해. 물론 정씨가 우는지 안 우는지 우리가 확인도 잘 안 되고. 세 번째,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내가 사랑했던 뭐가? 고향이 지금 뭔가 내가 원치 않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세모의 공간, 그러니까 폐허가 진짜 뭔가 황폐화된 땅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던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세모, 내가 원했던 동그라미가 세모가 됐다라고 하기엔 네가 가장 가깝다는 거죠. 4번,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님 얘기가 여기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한용운의 시를 따라서 이 님이 조국이야. 일제치하의 조국. 조국은 일제치하에 빼앗겨버렸지만 나는 조국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조국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부지을 만한 내용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원래 고향이었던 그곳이 지금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세모의 공간이 되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공간이 세모의 공간이 되었다. 동그라미가 세모지다의 짝짓기는 3번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 굉장히 어려운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산포 가는 길의 주제를 뚫고 있다면 아주 쉬웠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 이 두 사람의 행세. 정씨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그랬는데 힌트를 준 거죠. 영달이라는 이 떠돌이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런데 무릎 위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 일들 가슈?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도자. 동그라미예요, 세모예요? 세모. 불도저거든. 끄는데 산포에서요? 거기 어디 공사나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기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이 정씨 머릿속엔 자기가 예전에 떠나왔던 고향, 원형의 공간, 그러니까 아직 개발되기 전의 공간이니까 고기잡이, 감자인데 도자이가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아유, 노인은 그렇겠군.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도 마로 거기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트럭이 동그라미 세모가 되죠.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관광호텔 어째 진다면서 복잡하니까 말할 수 없네. 관광호텔 동그라미 세모죠. 개발되고 있구나. 아니,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야.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이 장까지 들어서는 걸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나룻배 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에 신장로, 나룻배 동그라미 신장로 세모. 나룻배는 뭐 있어? 후후. 물결,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계속 물결,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의 파괴 따위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 뭔가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막 개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한 거죠. 하늘은 물론 동그라미가 되겠죠. 작정하고 그러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식인의 풍문마저 낯설었어요. 옆에서 잠잡고 있던 영다리가 아유,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이나 잡읍시다.
영다리는 불황자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돈 벌면 되겠네. 거기서 일하면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기차가 도착했어.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어. 그는 물결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그러니까 떠돌이 불황자의 어떤 떠돌이 그냥 일뿐인 나그네인 어떤 모습을 갖게 된 그런 사람으로 전락. 즉 핵심 정씨에겐 마음의 고향이 있다는, 마음의 원형적 공간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냥 떠돌이 불황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고향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이 작품의 마지막 대목이기도 한데 기차는 눈발에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즉 정씨와 영다리가 가는 그 미래의 길이 그닥 밝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남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통해서 그래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21번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일단 전부 한자야. 그죠? 그래서 당황하실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많이 봤던 시죠. 설령 못 읽었다 해도 이걸 읽었으면 좋았겠다. 뭐라고요? 을지문 너 수장 우중문시. 그치? 주었어.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준 시라는 걸 알아챘다면 좀 푸는데 괜찮았을 것 같은데. 1번 이름은요. 자, 속세를 떠나 속세에 얽매임 없이 자연과 함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맡기며 사는 삶이 뭐라고요? 유유자적이라고 해. 두 번째 이름은요. 연연불망. 사모하고 사모.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련인데 네가 첫 글자를 까는 건 당연한데 두 번째 글자까지 까서 두 번씩 예외인 낱말이기도 하거든요. 즉 연련이 되어야 원칙에 맞는데 너도 깠어. 사모하고 잊지 못하다. 너무 사모하다. 무슨 사모하겠어 이게. 을지문덕이 쓴 시인데 그쵸? 읽어줘요. 시작. 만 나의 어떤 뜻을 얻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기분 짱 좋아의 상황이 득의 만면이야. 4번 이름은 산, 자, 수, 명. 산은 자줏빛, 물은 아주 맑고. 그러니까 산과 물의 빛깔이 아주 곱고 자연이 아름다울 때. 지금 을지문덕이 무슨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전쟁 나와서 야 자연 짱 좋아 이러고 있을 까닭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고민을 이 시가 을지문덕의 시라는 걸 알았다면 저게 두 개 정도 놓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슨 을지문덕이 내가 지금 속세 얽매이지 않고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시야? 아니잖아. 그죠? 누구한테? 우중문한테 조롱하거든. 야 너의 신과 같은 대책은 구천문 하늘의 이치를 뚫었구나. 우와 훌륭해 신선합니다. 야 너의 기묘한 계산은 궁지리 땅의 이치를 다 계산했구나. 이야 너 훌륭해 막 칭찬해줍니다. 전승 공기고 전쟁에 이겨서 공 이미 높으니 아직 안 싸웠거든요. 싸우기도 전인데 지금 야 너의 책략 훌륭해. 야 너의 계산 야 훌륭해. 야 너 전쟁 이겼어 라고 말하면서 지조 자 알아라. 만족함을 알아라. 그리고 원컨대 너에게 say 말하노니 stop 집에 가 그만해. 싸우기도 전에 야 너 훌륭해 잘한다 야 너 잘해 야 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군의 그 높은 기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려 장수의 아주 뛰어난 어떤 용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라. 우리가 무슨 네가 자연에 뭔가 함께하겠다 될 수가 없고요. 러블러브 뭔 소리야. 자연 짱 좋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시 읽고 나서 을지문덕 아마도 나 멋지지 뭐 이 정도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정답은 3번을 찍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 22번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쉬웠던 문제. 그게 뭔 말이야? 자 다음 예문에 밑줄 친 기억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거 그래놓고 일단 헷갈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을 확인해보자고. 밑줄의 앞뒤가 힌트니까 군더더기 싹 빼고 진짜 앞과 뒤만 줬어요. 그래놓고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 그쵸.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갈 때 혼수를 많이 하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 이런 간절한 요청은 띠리리링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지만 뭐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부잣집과 사돈 맺나 봐. 그러니까 자기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게 됐나 봐. 그런데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 라는 간절한 요청은 너 봐. 내가 하고 싶은 요청이겠지. 그치? 내가 지금 부잣집하고 결혼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내가 간소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요청은 저쪽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나의 소망일 거 아니야. 근데 일시에 벗겨줬다. 부담감을 벗겨줬으니까 아 진짜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4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아니 지금 더 더러운 애, 더 일을 많이 잘 못한 애가 덜 더러운 애를 나무랐다. 뭐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더불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우리가 왜
좀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려서 잘 되게 해주는 지금 뭔가 얘가 미워서 밉지만 그냥 밉다고 하면 얘가 마음 아파할 테니까 떡 하나 더 준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건 뭐지? 주객 전도의 상황이잖아. 지금 뭔가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 이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말이 어려워서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내가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나의 뭡니다. 소원이었는데 그 부잣집 사돈이 그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명백히 에러라서 너가 답이야. 그래서 내가 감히 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원하는 바였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었다 라는 내용과 가장 뭔가 짝짓게 들어갈 만한 게 너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나머지가 너무나 거리감 있는 녀석을 주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핵심 뭐 해야겠어요?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한자 어구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말들도 좀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23번 끝나고 말 많았던 그 문제. 자,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시를 주었어요. 조지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빡빡조. 선생님 뭐라고요? 빡빡조.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그렇게 외웠어요. 외울 때 빡빡조 이렇게 외웠어요. 청록파 시인이거든. 그러니까 문장지 40년대 문장지를 전후로 대비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청록집이라는 문집을 40년대 이후에 내서 우리가 보통 이제 30년대 40년대 얘기할 때 이 청록파를 꼭 같이 언급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랑 관련있네? 일제치하. 그러니까 일제치하랑 결부해서 시를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한테 조지훈의 완화삼을 주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노래 있거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를 이 조지훈이 모걸에게 줘요. 그러자 이 박모걸이 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시로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그런 시예요.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나그네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차운산. 왜 이런 말 없어요. 차가운인데, 그러니까 시적 허용인 거죠. 차가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고 산새가 구슬피 울음을 운다. 그러니까 하늘은 멀고. 근데 뭔가 새가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화자가 슬프겠죠, 여러분. 더불어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구름은 저기 흘러가고 물길은 그 밑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다 흘러가. 구름도 흘러가고 물길도 흘러가고. 그런데 누가 등장해? 나그네. 그러니까 이런 앞에 흘러간다, 멀다, 울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였구나? 나그네의 상황. 나그네는 왜 열심히 흘러 가는 사람이잖아. 더불어 그의 마음은 뭔가 이게 흘러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기쁘고 해피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하필이면 저녁 때 어디를 지나가게 됐군요. 술 익는 강마을을 지나가게 됐나 봐.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그래서 내가 이 밤 자고 나면 꽃은 또 질 텐데. 핵심은 꽃이 진다는 건 하강. 문학에서 하강은 sad. 그러니까 슬프다. 이런 느낌 쫙 깔고 있고 그러면서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땡땡땡땡 중간에 생략해서 우리한테 마지막 생략해서 여운의 효과를 주고 있어. 뭐라고 했냐면 다정하고 한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내가 한이 되게 많은데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면 나는 가. 질문. 이 사람이 한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한은 왜 생겼을까? 나그네라서.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한은 뭐냐면 내가 누구랑 헤어지는 그런 이별의 한도 아니고 지금 일제치하라서 내가 조국을 잃은 한도 아니고 내가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의 한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감정이 넘쳐서 그게 내 병인가 봐. 내 병인 것 같아서 그냥 가. 마지막에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나그네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사실은 들려주면서 끝났거든요. 자, 2번. 강마을은 방황하던 소정득자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 OX. S. 명백하게 나가리야. 여기 정착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답을 찍을 수가 없고요. 3번.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일단 고향을 떠났어? 모르겠어. 고향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색한데 뒤에 현실의 질곡이 뭐예요? 나를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수갑하고 발에 차는 발찌? 발찌라고 말해야 해? 착고라고 보통 부르죠. 이 착고가 바로 이 질곡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의지를 상징한다. 이걸 벗어나는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둘러싸고 있는 어떤 나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명백하게 에러야. 그럼 너하고 너 중에 찍어야죠.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 이게 살짝 내적 현실이란 말을 써서 좀 애매모호했어. 네가 물음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그럴싸하거든.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나그네의 어떤 마음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한 내용인데 내적 현실이란 말을 살짝 물음표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한만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이 있는 민족이란 말을 해요. 근데 그때 한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요? 전쟁을 많이 겪거든. 우리가 전쟁을 많이 겪으니까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어떤 세상과 헤어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다정하고 한 많음, 자기가 한이 많다는 얘기는 해. 근데 그 한이 누구로서의 한이야? 나그네로서의 한이야. 그리고 그 한을 뭐 했어? 흔들리며 간혼히 수용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별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 한만음과 다른 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설령 양보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가 일제랑 관련을 뭔가 짝짓기를 아주 불가능하지 않으니 일제치하 조국에 대한 어떤 한이다라고 했다면 지금 이 나그네 한이 조국으로 인한 한이다. OX, S. 그러니까 그 어떤 한도 짝짓기가 안 돼. 그러니까 4번이 명백하게 에러야. 그러니까 한이 있다고 무조건 다 여기 한 민중이 한이 나왔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다 할 때는 내가 헤어지고 싶지 않은 나의 가족과 헤어졌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전쟁에 죽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한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한이 아니야. 더불어 이게 일제치하의 어떤 한이라고 양보해서 해석한다고 해도 이 사람 지금 조국과 관련된 한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 나그네로서의 한이고 수용된 한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중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한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고 말해줘야지 정서를 대변한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4번이 명백하게 에러에서 1번 찍었어? 되게 훌륭해. 그럼 4번을 잘 모르겠어. 1번이 그나마 그럴싸했어? 되게 훌륭해. 그래서 얘는 살짝 2번과 3번을 여러분 지우시는 건 어렵지 않았으나 1번과 4번이 상당히 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 시험장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려면 평상시에 문학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돼. 문학에 대한 토대가 있어야 한이 뭔지 수업 시간에 제가 한을 얼마나 많이 설명했어. 그런 토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접근이라도 가서 해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실 아주 쉽게 풀면 이것만 없었으면 답은 명백하게 1번에 여러분 찍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아마 답에서 흔들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난도 있는 문제였고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시험장에서 잘 풀어내기 위해선 꾸준한 연습과 문학에 대한 이해와 문학에 대한 분석 방법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죠. 제가 좀 이따 잔소리를 엄청 길게 하겠지만 일행을 공부하는 국어의 토대를 여러분이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군무원 국어라는 이름의 어떤 이론 수업이 아니어도 일행의 국어를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시고 그 토대 위에 군무원이 갖춰야 될 국어를 갖추는 이런 공부 방법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공부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직렬이 공부하는 국어의 내용과 군무원 국어가 내용이 차이가 없어. 오히려 군무원 국어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공무원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섭렵하시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군무원의 내용을 갖춘다. 이게 훨씬 군무원 국어 접근의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4번 문제 얼른 가볼게요. 한자의 발음중 표준어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2번을 꼭 알아야죠. 읽어줘요. 시작. 공권력. 그치? 네가 원래 권력이라고 읽을 수 있는 낱말이야. 유음화가 있는데 공적인 권세에다 력을 붙였기 때문에 끊어 읽어서 공권력으로 읽게 되죠. 너도 공부를 했어. 읽어줘. 시작. 생산력. 친절하게 력력력 붙여서 너도 같이 간다고 우리한테 힌트 준 거죠. 읽어. 시작. 결단력. 물론 네가 권이 되는 건 네가 퍼블리시티, 권, 파워라고 명사 관계 그리고 네가 울림소리니까 너는 사이수리 현상의 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너는 결단 한자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디귿 시옷 지읒이 오면 네가 된 소리가 되니까 결단이라고 발음하고 결단 역으로 끊어 읽은 케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는 너 대관령 같은 단어는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대봐줬어. 읽어 시작. 마철루 준 거지.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정말 땡큐. 너 로마자로 리을은 LL로 쓴다. 보기 등장하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마천누가 아니라 마철루. 그러니까 이 두 글자 한 글자 끊어 읽는 것도 결정적 변동은 아닌 수위적 현상이구나. 그러니까 네가 의미상 명백하게 두 글자 한 글자 끊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끊어서 읽을 건데 그 경우가 아니다라고 준 문제인 거죠. 25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질 쯤 되니까 중심 내용 이런 문제를 하나 줬어요. 근데 너무 내용이 쉬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선택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1번 보죠. 주어진 현실의 안주. 이 안주라는 건 편안하게 주저앉고 싶은 거잖아. 물론 이 주자가 그 주저앉다의 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내가 현실에 눌러 앉고 싶은 그런 실리감각, 실제 이익을 도모하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냐. 두 번째, 미래에 대한 희망찬 어떤 포부 뭐 이런 거 담고 있는 글이냐. 세 번째, 국제질서 냉엄한데 여기에 따른 각박한 삶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라져가는 미풍양송, 이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아쉬워요 뭐 이런 얘기 담고 있는 글이냐.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세계와는 점점 더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우리가 주목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한국.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해가. 그러면서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 한국인의 끼가 각별한 얘기를 쭉 풀어주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선진이 후진되고 후진이 현진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 우리가 뭐가 될 전환점이래? 선진국이 될 전환점이 놓여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실리감과 뭐 안주하고 싶어, 짝짓기고 곤란하고요. 미풍양속에 대한 아쉬움 곤란하고요. 몇 번째가 돼요 여러분? 2번 희망찬 포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목 중심 내용 모르면 다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단락이 몇 개? 2개. 이제 할 때 시작하고 있고 한국인의 끼는 시작하고 있으니까 첫 단락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더불어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제가 첫 단락은 마지막 문장 읽지도 않았어. 대강 읽고도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답을 찾기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런 문제. 몇 번을 찍어야 여러분? 2번을 찍어줘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시험 전까지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오늘 제안을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을 통해서, 여름 지나면서, 이론 수업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론 수업을 미처 마무리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인원 수업보다 차근차근 긁고 계신다면, 올인원보다 차근차근 이론을 밟고 계신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시간상 올인원과 다른 이론 수업을 놓고 선택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론은 가볍게 지금쯤 시점이라면 이 하반기 놔두고 여러분 고민이시라면 가볍게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론을 아예 안 하냐? 아니요. 군무원은 이론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 듣는 거죠. 발췌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 보니 나 고전 문학 작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올인원 들어가서 고전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걸 같이 듣는 거죠. 또 공부하다가 나 문법의 사이소리 현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공부하다가 사이소리 현상을 다시. 그러니까 시점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이 뭐 7월 달쯤이라면 2021년 7월 달 시험 끝나고 맞아 그때 새롭게 시작하는 즈음이라면 올인원부터 도전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만약 이제 하반기를 놓고 내년 커리큘럼을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만약 내가 너무 올인원이 무거우니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제 수업 중에 집약 혹은 이풀기라고 해서 이론 플러스 기출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 수업이 있거든요. 가볍게 한번 정리하시고 여기에 힘 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출정의 교재와 수업은 모든 직렬의 시험 문제를 모아놓은 수업입니다. 다만 아주 가볍게 제가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많은 문제가 아니라 첫 문제, 대략 첫 문제가 조금 만들 텐데 이 첫 문제 정도를 푸시면서 국어에서 중요한 영역, 국어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구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정말 강추하고 무슨 얘기냐? 군무원 것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군무원 건 당연히 봐야 되지만 군무원 거 이전에 국어에 대한 핵심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과정을 꼭 추천하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군무원 기출문제라든가 군무원을 위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강추하는 다음 창에 해본국어 치시면 제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이제 우리 군무원 수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최근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와서 수기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적중학부모의고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 실전 연습이 제일 중요하죠. 전쟁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나갈 수는 없잖아. 전쟁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 평상시 장면에서 많이 경험해보면 많이 경험해볼수록 여러분 시험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이번에 이 하프모의고사를 제가 3단계로 순한맛, 매운맛, 불닭맛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이건 뭐 당연해서 강조할 게 아니라 당연한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어야 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매일매일 양치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서 이건 여러분에게 강조 안 해줘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 군무원 찍기 특강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중간중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을 풀다 보면 내가 문법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실은 문법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혹은 내가 독해 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독해가 이렇게 약하구나 라고 스스로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신의 한 수 시리즈 영역별로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추는 건 이거죠. 다 못하니까 이건 꼭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물론 다 들으셔도 좋고, 다만 내가 이 부분 진짜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119 비상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권해 봅니다. 제가 때때별로 분기별로 계속 다시 또 등장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가자라고 계속 제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곁에 늘 군무원 어떤 시험에 합격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과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해치질하려고 합니다. 군무원 1위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여러분과 끝까지 여러분 합격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자리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건강이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건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만이 살 길이다. 저하고는 수업에서 또 특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